오케이.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쿠사기 권도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웹투백 2.0이라는 논문을 소개하려고 하고, 뉴립스 2020 논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 됐는데, 스피치 분야에서는 아직도 계속 많이 쓰이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백그라운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웹투백 2.0이 나오게 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좀 간단하게 리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투백 2.0 좀 자세히 살펴보고 서머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백그라운드는 현재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이제 그 스피치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것인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때 이 뽑은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대부분 이제 ASR이라고 오토 스피치 레코니션이라는 태스크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피치를 그냥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raw 오디오를 쓰거나 아니면은 스펙트로그램이라고 그 주파수 도메인이랑 타임 도메인을 모두 보여주는 이제 2D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논문에서는 다 raw 오디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CPC라고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특징은 되게 여러 도메인, 스피치, 뭐 이미지, 그리고 뭐 Reinforced Learning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 그 좀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ontrastive Learning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음성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것이 목표인데, 이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란 이제 음성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억양, 화자의 특징 정보 같은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을 보자면은 이 논문의 주 목표는 저 인풋으로 들어온 XT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프리딕션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델은 총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은 인코더로 CNN이 들어가고요. 위에 단은 이제 어그리게이터로 RN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미래 시점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제 ASR 또는 이제 뭐 스피커 베리피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성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피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잘 뽑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그 언라벨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스피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그 위에서 위에 단에는 RNN을 사용하게 돼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랑 이제 성능 면에서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한 게 이제 웹투백 1.0이라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살펴본 CPC와 같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위에 단의 RNN을 CNN으로 바꾼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Causal CNN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Causal CNN을 여러 층 쌓게 되면은 되게 RNN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CNN의 병렬 처리를 이용해서 RNN보다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M을 사용해서 그 ASR 태스크에서 어느 정도의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모델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용하려면 파인 튜닝이 필수적인데, 이런 파인 튜닝을 해서 얻은 어쿠스틱 모델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LM을 사용해서 이 ASR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M을 사용하여 ASR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 그리고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CNN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문맥 정보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VQ 웨이브백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웨이브백 1.0의 그 리미테이션을 극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어떤 그 NLP에서의 그 성공적인 모델들을 사용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VQ 웨이브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VQ가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디스크리트한 인풋만을 받기 때문에 되게 그런 이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컨티뉴어스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예시에서처럼, 그래서 X에 뭐 떡볶이, 칼이나 뭐 윈터, 아이폰, 볶음밥, 에어팟이 있다면, Y는 음식, 연예인, 애플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Y로 그 X를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떡볶이, 볶음밥이 들어가 있고, 연예인은 칼이나 윈터, 애플에는 아이폰, 에어팟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되게 어떤 유한한 선택지들 중 하나로 매핑을 시키는 게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선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샘플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한 이런 샘플링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건블 소프트맥스라는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블 소프트맥스라는 건 이제 인풋천 D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코드북이 있습니다. 코드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코드북의 여러 엔트리 중 하나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짓이 들어가면은 건블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원합 벡터에 근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피규어에 보면은 이 원합 벡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1번. 그래서 코드북에서 엔트리가 있으면은 그 엔트리 중에서 1번 엔트리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VQ 베이스 투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버트를 사용해서 ASR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통해서 다른 NLP 모듈들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어떤 제약식이 없어서 특정 엔트리로 오버피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셨다시피 VQA2의 뭐 버트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모델 해가지고 모델들을 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파라미터 공유가 안 된다는 점을 단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2백 2.0은 그 앞서 살펴본 웨이브2백 1.0의 단점과 그리고 VQ 웨이브2백의 리미테이션을 모두 극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되게 비싸고 되게 수도 적고 해가지고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바꾸기 위해서 언라벨 데이터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해서 나온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웨이브2백 2.0은 총 3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밑에 CNN 부분, 그래서 픽처 인코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저기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Q 부분이 이제 퀀타이제이션 모듈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이제 총 2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좀 빠뜨렸는데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그리고 다이버시티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트레이닝 시킨 이제 웹투백 2.0을 이제 다시 그 위에 리니어 레이어를 쌓아서 파인 튜닝을 시켜서 CTC 로스로 ASR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처 인코더 그리고 트랜스포머 퀀타이제이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피처 인코더부터 보자면은 이제 어떤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를 일단 숫자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PCM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인코딩을 해서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 세로선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고, 퀀타이제이션은 가로축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CNN을 7개 쌓아서 하게 되는데요. 512의 채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하단에 피규어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PCM을 통해서 이제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파의 어레이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CNN에 태워서 그 512개 채널이 있는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웃풋으로는 이제 프리퀀시가 49Hz가 나오게 되고요. 리셉티브 필드는 25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저 파란색으로 칠한 하나의 벡터를 타임 스텝이라고 하고 저 하나의 타임 스텝이 약 20ms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들어가면은 그 오디오의 25ms를 보고 20ms의 피처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 20ms가 하나의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 온리 구조고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제 원디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릴리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앞서 그 살펴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스킹하는 기법을 따오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마스킹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비율 P만큼의 이제 전체 타임 스텝에서 P만큼 랜덤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랜덤 샘플링된 타임 스텝을 각각 스타팅 인덱스로 뽑고 그 스타팅 인덱스로부터 연속된 M개의 타임 스텝을 다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탈 타임 스탬프가 100개라고 치면은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P를 0.065 그리고 M을 10으로 뒀는데요. 그래서 100개라고 치면은 이제 6.5개 타임 스텝이 샘플링 되겠죠. 그래서 약 6.6개로 할게요. 그래서 6개의 타임 스텝이 샘플링 되고 그걸 각각을 스타팅 인덱스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돼서 연속된 10개의 타임 스텝을 마스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스킹 구간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토탈 마스킹 랭스는 14.7 타임 스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앞서 살펴본 VQ 웨이브투백에서는 그 코드북을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G개 코드북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G개 코드북에서 각각의 엔트리를 건볼 소프트맥스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컨캣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시켜서 이제 그 Q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코드북에서 엔트리를 뽑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대표값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그 어레이를 주고 CNN에 태우면은 저렇게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각 타임스탬프는 어떻게 보면은 저 좌표에서 이제 X 좌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X 좌표에 해당하는 Y 값을 이제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코드북들은 이런 피처들이 클러스팅된 벡터들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코드북에서 각각의 코드 워드들을 이제 벡터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코드 워드의 이제 인덱스를 아웃풋으로 내뱉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벌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살짝 달라지는 게 이제 CNN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피처의 다이멘션이 D라고 치면은 그거를 일단 G 곱하기 V로 일단 리니어 트랜스폼을 시켜줍니다. 차원을 확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건물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노이즈에 이제 타워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합 벡터의 근사를 시키게 되면은 현재 저 피규어에서는 이제 인덱스 첫 번째 값이 argmax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코드북 1에서 이제 첫 번째 엔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전체 코드북에서 이제 엔트리를 다 갖고 와서 컨캣을 시키고, 그리고 그 컨캣 시킨 것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시켜서 Q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제 총 두 가지 이제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되게 익숙하게 잘 아는 컨트라스티브 로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시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CNN에서 나온 값이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온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그거에 대응되는 그 퀀타이제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포지티브 페어로 둡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거를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버시티 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엔트로피 값을 높이게 되는데, 엔트로피 값을 높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북을 선택을 할 때 그 코드북에서 어떤 엔트리를 선택을 할 때 한쪽 엔트리에 치우쳐지지 않게 해주는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만들어줘서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엔트리를 선택을 해서 그 콘타이제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야 되니까 하드 건벌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뽑고요. 그리고 백워드 패스를 할 때 이제 다이버시티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박스 친 거를 네, 보시다시피 그 이제 크기가 더 커질수록 그 모델 크기 사이즈가 더 커질수록 확연히 그 에러 레이트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았다면은 되게 적은 양의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미니 레이블드를 보면은 소타를 달성했고, 그 이후에 뭐 1hour, 그리고 10hour, 그리고 100hour까지 쭉 보시면은 점점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데이터셋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어떤 컨티뉴어스한 인풋을 줬을 때랑,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된 인풋을 줬을 때, 또 반대로 퀀타이즈 된 타겟을 줬을 때랑 컨티뉴어스한 타겟을 줬을 때를 나눠서 이제 또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인풋을 주고, 그리고 퀀타이즈한 타겟을 줬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거에서 이제 CNN을 통해서 피처를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좀 더 좋은 양질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컨타이니스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로버스트하고 제너럴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컨테이스드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더 적은 정보를 보고선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문맥 정보를 잘 못 뽑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어떤 컨티뉴어스한 타겟을 줬을 때는 좀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못 뽑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2백 2.0 이제 결론으로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스피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그 마스킹이랑 이제 컨트라스티브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적은 레이블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서 ASR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언어와 방언에서 이제 소량의 라벨링 데이터만으로도 좋은 음성 인식 모델을 구축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계속 살펴본 CPC, 웨이브2백, 그리고 BQ 웨이브2백, 웨이브2백 2.0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표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코드북이 G개가 있으면은 그 각각의 코드북에서 엔트리를 한 개씩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콘캣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원이 맞질 않아서. 네. 네, 맞습니다. 그 버트에서 넣었을 때랑 이 논문에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겠다는 기조가 살짝 다른데요.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인풋을 넣어야 되니까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연구진들이 깨달은 게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단순히 디스크리트한 정보만 내뱉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그 피처를 뭐 이미지로 생각한다면은 되게 스캐터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되게 한 점으로 응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웨이브2백 2.0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로버스트하고 제너럴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덕분이다 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고요. 네. 네. 샘플링을 왜 여러 개 하냐고요? 일단 그냥 마스킹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그 랜덤하게 뭐 몇 개를 골라서 마스킹 할 수도 있겠지만, 6.5%의 그 타임 스텝을 샘플링하고 그거에 연속된 부분을 마스킹 하겠다라는 그냥 마스킹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